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의 23번, 코리안 특급 박찬호의 61번 등 모든 프로 선수에게는 이름만큼이나 중요하고 소중한 정체성과 같은 상징인 등번호가 있습니다. 그런 등번호를 앞으로 누구도 사용하지 못하게 영구결번시킨다는 것은 선수에게는 분명 엄청난 영광일 텐데요. 팀에 크게 공헌을 한 선수를 기리거나 애도와 추모의 의미로 소속팀은 영구결번이라는 매우 특별한 방식으로 레전드 대우를 해주게 됩니다. 그런 영구결번 중에서도 매우 특별한 번호가 있습니다. 야구의 본고장, 미국 메이저리그 최초이자 유일한 전구단 영구결번 선수인 20세기 최초의 흑인 메이저리거 제키 로빈슨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키 로빈슨은 1919년 1월 31일에 미국 조지아주 카이로에서 소작농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소작농, 남에게 땅을 빌려 경작하는 사람. 듣기만 해도 찢어지게 가난할 것 같은 집안의 5남매 중 심지어 막내로 태어난 로빈슨은 1920년 아버지가 가족들을 버리고 떠난 뒤 떠났어? 캘리포니아주의 패서디나로 이주했는데요. 때문에 어머니는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로빈슨은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서인지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냈지만 친구에게 설득당해 빠르게 손절하고 운동에 집중했다고 합니다. UCLA 시절 제키 로빈슨은 야구에서는 유격수와 포수 두 가지 포지션을 씹어먹고 육상에서는 1912년 올림픽 2관왕 짐 소프에 비유돼 검은 소프로 불렸으며 UCLA의 수영 챔피언이자 전미 테니스 선수권에서 4강에 오른 적도 있었으며 대학 농구에서도 최고의 가드 중 한 명으로 인정받았고 풋볼에서는 스포츠위클리가 볼 역사상 최고의 하프백이라고 평가한 정말 미국을 대표하는 만능 스포츠맨이었습니다. 흑인은 사람도 아니었던 시대, 제키 로빈슨도 흑인이라는 이유로 야구팀에서 받아주지 않아 흑인 야구 리그였던 니그로 리그에서 야구를 하고 있었는데요. 대학 감독 시절 흑인 선수의 고통을 옆에서 지켜보며 인종의 벽을 허물겠다고 결심한 브루클린 다저스, 현 LA 다저스의 단장이자 클럽 회장이었던 브랜치 리키였고, 브랜치 리키는 제키 로빈슨을 만나 엄청나게 쏟아질 인종차별을 견딜 수 있을지를 물어보았고, 역시 흑형답게 겁나 패기 넘쳤던 제키 로빈슨은 흑인들이 맞서 싸우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되물었지만 브랜치 리키는 맞서 싸우기를 참을 용기가 있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했고, 태세전환이 우디를 보다 빨랐던 제키 로빈슨은 어떠한 욕설을 듣더라도 참고 부당한 일을 감수하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약을 맺었다라고 합니다. 1947년 4월 15일 제키 로빈슨은 LH 필드에서 14,000명 이상의 흑인이 포함되어 있는 27,000여 명 관중이 지켜보는 와중에 메이저리그에 데뷔하게 됩니다. 하지만 뉴욕타임즈가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라고 부른 제키 로빈슨은 동료들에게조차 환영받지 못했는데요. 다저스의 노장 외야수 딕시 워커는 앞장서서 로빈슨을 쫓아내야 한다는 탄원서를 만들기도 했고, 원정 경기를 가더라도 동료들과 떨어져 흑인 전용 숙소를 이용해야 했으며 우편함은 매일 협박 편지로 가득 찼습니다. 상대 투수, 수비수, 주자들은 로빈슨에게 고의적으로 테러를 가하기도 했고, 일부 심판들은 세이프도 아웃으로 선언했습니다. 그때마다 로빈슨은 고개를 숙이고 이를 악물 뿐이었습니다. 한 번은 에노스 슬래터가 앞장선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선수들이 로빈슨 퇴출을 위해 선수 파업을 모의하기도 했습니다. 1947년 5월 14일 신시내티 크로슬리 필드를 가득 채운 백인 관중들은 경기 시작 전부터 니그로, 검둥이라고 합창을 했고 신시내티 더가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장이라도 폭동이 일어날 것 같았던 그때 다저스 유격수 피위 리즈가 갑자기 자리를 이탈해 1루수를 맡고 있던 제키 로빈슨에게 다가갔고 로빈슨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웃으며 대화하다가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노골적인 인종차별 정책을 펼치던 남부 켄터키주 출신 스타인 리즈의 돌발적인 행동에 놀란 관중들은 야유를 멈췄고 이는 로빈슨을 버티게 해준 결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이후 필라델피아 필리스의 벤 체프먼 감독이 선수들에게 제키 로빈슨에게 고의적으로 부상을 입히라는 지시를 한 것이 밝혀지면서 다저스 선수단 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체프먼은 이 사건으로 야구계에서 추방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로빈슨의 실력에 속으로 감탄을 금치 못했던 다저스 선수들은 이 사건을 계기로 로빈슨을 동료로 받아들였고요. 로빈슨이 최선을 다하는 동안 미국 사회에서는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속속 등장하기 시작했고, 만약 제키 로빈슨이 자신을 비난하는 관중석에 방망이를 던졌거나 거친 말과 싸움을 걸어오는 다른 팀 선수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면 흑인들의 미국 사회 진출은 적어도 몇 년 더 늦춰졌을 것입니다. 28살에 데뷔한 제키 로빈슨은 1947년 151경기에서 타율 2할 9푼 7리, 12홈런, 48타점, 29도루를 기록했고 이는 온갖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이겨내고 올린 성적이었습니다.
로빈슨은 그해 처음 제정된 신인상의 수상자가 됐으며 브루클린 다저스는 7년 만에 리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1루수로 시작했던 로빈슨은 이듬해 베테랑 에든 스탠키가 보스턴 브레이브스로 이적하면서 2루수로 전환하여 피위 리저와 함께 본격적으로 호흡을 맞추기 시작하며 역사적인 키스톤 듀오 중 하나로 남게 되었습니다. 1949년은 최고의 해였습니다. 조지 시슬러에게 밀어치기를 전수받은 로빈슨은 타율 3할 4푼 1위, 도루 37개로 리그 1위, 타점 124개, 안타 203개로 2위, 득점 122개로 3위에 오르며 내셔널리그 MVP를 수상했고 도루 37개는 내셔널리그에서 19년 만에 나온 기록이었고 5개의 홈스틸과 통산 19개의 홈스틸을 성공시켰는데 이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뛴 선수 중에 최고 기록이었으며 36살이던 1955년 월드시리즈에서 역대 12개뿐인 월드시리즈 홈스틸을 성공시키기도 했습니다. 제키 로빈슨이 있었던 10년간 브루클린 다저스는 6번의 리그 우승을 차지했으며 1955년에는 창단 처음으로 월드시리즈 정상에 올랐습니다. 다저스에게 처음으로 찾아온 황금시대였고 로빈슨 덕분에 엄청난 흑인 팬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로빈슨은 강타자라기보다는 올라운드 플레이어에 가까웠고 출중한 수비와 타이콥의 버금갈 베이스 러닝의 센스로 협사할 상황에서도 자주 목숨을 건졌으며 1루수, 2루수, 3루수, 좌익수 등 언제나 팀이 원하는 곳에 가서 뛰었습니다. 1956년 시즌 후 월터 오멀리 구단주는 37살인 제키 로빈슨을 뉴욕 자이언츠로 트레이드했지만 로빈슨은 자이언츠의 유니폼을 입지 않고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제키 로빈슨의 10시즌 통산 성적은 타율 3할 1푼 1리, 1518안타, 137개 홈런, 734타점이었으며 1958년이 되자 흑인 선수의 숫자는 200여 명이나 되었고 로빈슨이 열어놓은 명예의 전당의 문을 윌리 메이스, 로이 캄파넬라, 어니 뱅크스, 로베르토 클레멘테 등 유색인종 대스타들이 뒤를 따라 속속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은퇴 후 제키 로빈슨은 개인 사업을 하며 흑인들을 위한 일자리 찾기에 매진했고 마틴 루터킹 목사의 열성적인 지지자로서 흑인 인권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1972년 월드시리즈에 초대되어 행한 연설에서 로빈슨은 감독 자리도 흑인에게 개방되어야 한다고 역설했으며 로빈슨의 다음 꿈이던 흑인 감독은 1975년 자신과 성이 같은 프랭크 로빈슨에 의해 실현되었습니다. 당뇨병으로 고생한 제키 로빈슨은 말년에는 시력을 거의 잃었고 1972년 그가 53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난 데는 선수 시절에 받았던 극심한 스트레스도 원인으로 제기되었습니다. 다저스는 로빈슨의 등번호 42번을 영구 결번으로 선언했으며 그의 인생을 다룬 브로드웨이 뮤지컬 허스트가 제작되었으며 미국 우편국은 로빈슨의 우표를 공식적으로 발행했습니다. 1997년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제키 로빈슨 데뷔 50주년을 맞아 42번을 메이저리그 최초의 정구단 영구 결번으로 제정했습니다. 당시 42번을 달고 있던 선수에게만은 예외를 두었는데 마지막으로 42번을 달았던 전설적인 마무리 투수 마리아노 리베라가 2013년도에 은퇴를 함으로써 정구단 영구 결번이자 미국 4대 프로스포츠를 통틀어 정구단 영구 결번으로도 지정되었습니다. 최초의 흑인 선수, 최초의 흑인 올스타, 최초의 흑인 MVP, 최초의 흑인 명예의 전당 헌액자, 위대한 선수이기 전에 진정한 영웅이었던 그에게 후손들이 주는 작은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현지 시간으로 4월 15일은 메이저리그 최초의 흑인 선수였던 제키 로빈슨을 기리기 위해 모든 선수들이 42번 저지를 입고 경기를 하는 제키 로빈슨 데이입니다. 제키 로빈슨 데이는 2007년 켄 그리피 주니어가 제키 로빈슨의 메이저리그 데뷔일이었던 4월 15일에 제키 로빈슨을 기리기 위해 42번 저지를 입는 것을 메이저리그 사무국에 건의하여 실행했던 데부터 시작해 이후 각 팀의 흑인 선수 한 명에게 4월 15일 경기에 42번을 입고 뛰게 하다가 2009년 제키 로빈슨 데이로 지정하여 이날만큼은 모든 선수와 코칭 스텝 그리고 심판까지 등번호 42번 유니폼을 입고 경기에 임합니다. 미국 사회는 제키 로빈슨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이브 루스가 미국 야구를 바꿨다면 제키 로빈슨은 미국 사회를 바꾼 선수다. 최초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 상징성만으로는 박찬호, 박지성 이상의 한국 선수가 나올 수 없는 것처럼 어떤 선수가 혁명적인 행보를 보이더라도 로빈슨의 인생만큼 흑인이 객체가 아닌 주체로 보이도록 한 인물은 없을 것입니다. 이상 제키 로빈슨의 이야기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은 콘텐츠를 만드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